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예진 외신톡의 우예진입니다. 저희 경기톡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많은 주제를 가지고 왔었죠. 뭐 배당주부터 시작해서 금 관련주, 금 ETF 등등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늘 시의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미증시의 중심이 되는 이슈가 뭔가 봤더니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버핏이 팔 때 팔았어야 했다 하면서 주저앉은 나스닥의 개미들의 한숨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바로 어제 3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무려 나스닥 지수는 4%나 폭락을 했어요. 18,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이고요. 낙폭도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작년에 영광을 누렸던 미증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보시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이 고율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세 정책은 미국에 다시 부를 가져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의 증시 조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하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정폭이 많지 않다라고 한 게 그럼 얼마나 더 빠져야 조정폭이 많은 거구나라고 인정을 할지 한편으로는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미증시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역시 낙폭이 컸습니다. 유난히 외신에서 이 엔비디아에 관한 기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베런즈의 기사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Nvidia stock drops, why shares keep falling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졌다. 왜 자꾸 밀리는 거냐? 라는 내용인데 본문 바로 봐보도록 할게요. Nvidia stock fell on Monday despite more signs that demand for the chipmaker's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remains high. 칩 제조업체의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월요일에 하락했습니다. Shares dropped 5.1% to $106, their lowest close since September 9th, according to Dow Jones market data. The benchmark S&P 500 was down 2.7%.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주가는 5.1% 하락한 106.98달러로 9월 9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2.7% 하락했는데 이보다 거의 2배가량이나 빠진 거죠. Nvidia has lost 20% this year, falling victim to market worries over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 plans.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20% 하락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에 대한 시장 우려에 희생양이 됐다고 합니다. The loss is the stock's worst performance since the start of the year since 2022, when the shares fell 27%. 이번 손실은 주가가 27% 하락했던 2022년 이후 연초 이후의 최악의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정말 주가의 랠리를 펼쳤던 엔비디아가 이번 희생양이 됐다고 하는데 뒷내용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멜리우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벤 라이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t this point, we believe Nvidia and several others in the AI semis and hardware space are on sale and good buys right now.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와 다른 여러 AI 반도체 또 하드웨어 분야의 기업들이 현재 세일 중이고 좋은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다, 싼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생기는데 뒷내용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It doesn't mean that the stocks will work in the very near term. 아쉽지만 이 주식이 단기간에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since there may not be visibility on key issues regarding regulations and geopolitics including tariffs. 규제와 관세를 포함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가시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성이 없다는 게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가지고 여러 번 말을 바꿨었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이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단기간엔 오르지 않을 거라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서 봤듯이 주가가 현재 되게 저가 매수하기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되게 안도감이 드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석가가 엔비디아에 어떤 평가를 내렸냐 봤더니 Rice's kept buying rating but lowered his two-year target price to $170 from $195 previously. 매수 등급을 유진했지만 2년 목표 주가를 기존 195달러에서 170달러로 낮췄습니다. Shares of Nvidia are trading at 24.2 times earnings expected over the next 12 months, which is below their 5-year average of 40 times. 엔비디아의 주가는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수익의 24.2배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5년 평균인 40배를 밑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Over the weekend, Trump refused to rule out a recession this year. 주말 동안 트럼프는 올해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Those comments were probably hanging over Wall Street more than the strong demand for AI on display when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which is NVIDIA's contract manufacturer for AI chips, reported Monday that February sales were up 43% from the same month last year. 이러한 발언은 월요일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대만 TSMC가 2월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을 때 보여준 이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보다 월스트리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좀 길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고율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엔비디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 혹은 미증시에서 발을 빼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고민이 다 드실 것 같은데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미국 증시에도 개미들은 상승세인 한국과 중국의 증시가 아니라 미국의 주식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미장이라면 발을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기사 바로 읽어보면요. 3월 미국 시장이 고꾸라지고 한국과 중국 시장은 선방했음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미국의 3대 지수가 크게 빠졌고요. 또 미장 대비해서 한국과 중국의 증시는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를 보일 때 한국과 중국은 플러스로 전환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 투자자들의 지갑이 미국에 열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미 너무 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을 하는지 봤고 특히 테슬라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작년 한 해 70% 넘게 올랐거든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워낙에 상승 탄력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걸 겪었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증시에 당연히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보면요.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간 미국 주식 16억 7,832만 달러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5억 달러 선이었는데 미증시 약세에 오히려 더 많이 사들인 거죠. 이렇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미증시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엔 제가 ETF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종목 추천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ETF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이번 기사를 보고 그래 아직까지는 미증시를 좀 욕심내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배당주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뒤에 있는 외신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랭크스의 기사를 통해서 어떤 배당주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게요. One up to 11% dividend yield. Analysts select two dividend stocks to buy. 최대 11%의 배당 수익률을 원하시나요? 분석가들이 선정한 배당주 두 종목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If there's one thing we can be certain of in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it's that we should expect the unexpected.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Earlier this week, the president announced that new higher tariffs would take effect on good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three of the nation's largest trading partners.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또 중국이라는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owever, a 1-month delay has been granted for a portion of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under the USMCA. 그러나 USMCA,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가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Trump's announcement comes as fresh data paints a worrisome picture of consumer sentiment. 트럼프의 발표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소비자 심리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In January, consumer spending slipped by 0.2% as first declines since March 2023, while February's consumer confidence reading came in far weaker than expected. 1월 소비자 지출은 0.2% 줄어들면서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에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훨씬 약세를 보였습니다. With Americans already showing signs of caution, the timing of new trade tensions raises questions about the road ahead. 미국인들이 이미 조심스러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무역 긴장의 시기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어서 다음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environment, investors naturally turn defensive and Wall Street analysts are zeroing in on high-yield dividend stocks.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고수익 배당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se reliable income generators offer dual advantage, steady cash flow, and a buffer against market volatility. 신뢰할 수 있는 수익 창출기, 그러니까 배당주는 꾸준한 현금 흐름과 함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제라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With that in mind, let's take a closer look at two high-yield dividend stocks that analysts as tracked by TipRanks are backing as buys.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가들이 매수 종목으로 지지하는 두 가지 고수익 배당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ach boasts a payout of at least 10%, offering a passive income stream that's hard to ignore. 각각 최소 10%의 배당금을 자랑하면서 무시하기 어려운 패시브 인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소 10%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나왔습니다. Alliance Resource Partners. We'll start in the energy sector, where Alliance Resource Partners is an important name in the U.S. coal industry. 오늘의 첫 종목은 바로 에너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석탄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Even though the U.S. energy sector has shifted toward natural gas for power generation and has been expanding renewable energy sources in recent years, coal remains a vital fuel source. 미국 에너지 섹터 내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은 중요한 연료원이라고 합니다. Alliance is the second largest coal producer in the eastern U.S. and generates income from the combination of its coal production and its royalty assets in mineral interest across a range of U.S. coal, oil, and gas production regions. 얼라이언스는 미국 동부에서 두 번째로 큰 석탄 생산 기업으로 미국 석탄이나 석유, 또 가스 생산 지역 전반에 걸쳐서 석탄 생산량과 광물 지분의 로열티 자산을 결합해 소득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 어떤 사업 부문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The company operates through four main business divisions. 이 회사는 네 가지 주요 사업 부문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The company market is coal production mainly to enterprise customers in the industrial and utility sectors. 주로 산업 및 유틸리티 부문의 고객사에게 석탄 생산량을 판매하고요. The company has 7 main coal mines in operation and produced 32.2 million tons of coal in 2024. 7개의 탄광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에는 3,22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On the royalty side, the company owns and derives income from approximately 70,000 net royalty acres. 로열티 측면에서는 약 7만 에이커의 순 로열티를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se operations combine to bring in $590 million in total revenues during 4Q24, the most recently reported quarter. 이러한 운영을 합치면 지난 4분기 동안 총 매출은 5억 9천 1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The figure was down 5.6% from the prior year quarter and missed the forecast by $45.5 million.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감소한 것으로 예상치인 4,550만 달러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The company realized a net income of $16.3 million in the quarter and an EPS of 12 cents. 이 분기에 1,630만 달러의 순이익과 12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Total revenue in 2024 came to $2.4 billion. 2024년 총 매출은 24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Despite the miss on quarterly revenue, Alliance still offers investors a sound return. 분기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January, the company declared a common share cash dividend of 70 cents. 지난 1월에 얼라이언스는 70센트의 보통주의 현금 배당을 공시했고요. At the $2.8 annualized rate, the dividend gives a strong forward yield of 11.29%. 연간 2.8달러의 수익률로 배당금은 11.29%의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The sound return reflects Alliance's strong industry position and a generally upbeat long-term outlook. 이러한 견조한 수익률은 얼라이언스의 강력한 업계 입지와 또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장기 전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Benchmark analyst Nathan Martin expands on that outlook. 벤치마크 애널리스트 나탄 마르틴은 이러한 전망을 확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We believe ARLP will benefit from this theme as well as its effort to continue diversifying outside of coal. 이 ARLP가 첫 번째 종목이 석탄 이외의 분야에서 계속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사업 영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종목에 어떤 평가를 내렸나 봤더니요. Martin goes on to rate ARLP shares as a buy with a target price of $29 that points toward a one-year gain of till 17%. 마틴은 ARLP 주식을 매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29달러로 1년간 최대 약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There are only two recent analyst reviews on file for this stock, but they both agree that it's one to buy, making the moderate buy consensus unanimous. 이 주식에 대한 최근 애널리스트 리뷰는 단 2건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매수할 수 있다는 데에서 동의한 만큼 이 매수 컨센서스가 만장일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e shares are priced at $24.83 and the average price target of $30.5 implies a 12-month upside of till 23%. 현재 주가는 24.83달러이고요. 평균 목표가는 30.50달러로 12개월 상승 여력이 약 23%임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채굴 기업인 ARLP 이 첫 번째 종목 12개월 동안 약 23%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은 11.29%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금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은 이 첫 번째 종목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Asia Mortgage Investment Trust, 티커명 MITT입니다. 어떤 기업인가 먼저 볼게요. For the next dividend stock on the list, we'll look at 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다음 배당주로는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stands out for its strong dividend payments, 강력한 배당금 지급이란 점에서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G Mortgage Investment is a pure play residential REIT which has built up diverse and risk-adjusted portfolio of residential mortgage-related assets. 다양하고 위험 조정이 가능한 주거용 리츠로 다양한 주거용 모기지 관련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The company focuses on the U.S. markets and its portfolio at the end of 2024 was valued at $6.7 billion. 이 회사는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요. 2024년 말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6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Of that total, $6.1 billion was in securitized loans,
Most of the remainder was in warehouse loans or other residential mortgage products. 이 중 61억 달러는 유동화 대출에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창고 대출이나 기타 주거용 모기지 상품에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Of particular note to dividend-minded investors, AG Mortgage declared a 19-cent per common share payment in December of last year and paid out the dividend this past January. 특히나 이 배당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기업이 작년 12월 한 주당 19센트 지급을 선언하고 지난 1월 31일 날에는 배당금을 지급했다라는 점입니다. The dividend annualizes to 76 cents per share and gives a forward yield of 10%. 배당금은 주당 76센트로 연간 지급되고 있고요. 10%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되게 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바로 뒤에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Turning to the company's financial results, we find that AG Mortgage missed the forecast on EPS in its last reported quarter for Q24. 회사의 재무 실적을 살펴보면 AG 모기지는 지난 분기인 4분기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the company reported 18 cents per share at a bottom line, a figure that was 2 cents per share less than had been expected. 이 회사는 수익성이 주당 18센트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좋은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뒷문장이 다시금 안도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Of more immediate interest to dividend investors came in as 76 cents per sh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17-cent EAD reported in 4Q23.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배당 가능 수익 EAD가요. 주당 76센트로 4분기에 보고됐었던 17센트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자면 이 핵심은 배당 가능 수익이 높다라는 점, 이 점만 기억하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살펴보시면요. 분석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제이슨 위버, 이 사람이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The stage is set for future growth. 향후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고요. The credit quality of MITT's non-agency portfolio remains toward the higher end of peers, showing the origination capabilities of the platform. 신용도는 동종업계 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말이 나오는데 shares remain substantially below the mortgage rate peer average and are significantly undervalued. 주가가 모기지 리츠 동종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세 분출 강하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문단에 자세히 나오고 있네요. This comment support Weaver's buy rating on MITT shares, while his price target now set at $8.5 implies a 13% potential upside on one-year horizon. 이러한 의견은 이 위버의 MIT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지지하는 한편 현재 목표 주가가 8.5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1년 후에는 13%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분석가들에게 많은 집중을 받지 못했지만요. The three most recent reviews play 2-1 in favor of buy over hold. 가장 최근에 발표된 새 리뷰는 2대1로 보유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7.49달러고 평균 목표가는 8.25달러로 주가가 향후 1년간 10%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종목도 키워드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후 1년간 주가 10% 상승 여력, 또 높은 신용도, 배당금 10%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종목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종목 둘 다 너무나 좋고요. 또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 저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을 딱 하나 꼽겠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원픽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 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내에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도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힘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